수도 없이 얘기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워. "내가 비전공자다. 내가 은행 자소서를 한 번도 안 써 봤다. 나는 여지껏 금융 공기업만 해 봤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승수 안녕하세요. 면접 중단입니다. 여러분 하나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한 문항당 10분 안에 끝낼 테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셔서 여러분들 지금 남은 시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는 제가 블로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짧게 설명할게요.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디지털, 지역인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겠죠. 여러분들 이미 지금 하나은행 채용이 뭐 하반기 때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카테고리를 선택하느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맞추세요. 남들이 뭐 이 여길 쓴다 저길 쓴다 그거에 휘둘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많이 알면 지역 위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1 번으로 가는 거고요. 디지털이나 ICT 직무는 이쪽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고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결을 맞춰야죠. 제가 스마트 자소서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먼저 자소서를 봤을 때 1번 유형인지 아니면 2번 유형인지 먼저 이것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고 지금 스마트 자소서를 작성하려면 요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자소서의 문항이 인성이나 조직 등 평범한 문항이야. 그러면 1 유형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약간 지원 동기라든가 포부 그리고 T포인트 즉 기여를 원하는 그러한 문항이다라고 하면 2 번의 작성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먼저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23 년도 하반기에도 4 개의 문항이었죠. 그런데 이번 문항과 겹치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원 동기 이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문항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거의 유사해요. 하지만 방향성이 쪼끔은 달라졌어요. 그럼 올해 문항은 어떻게 됐어요? 자 1번 문항 지원 동기죠. 2번 문항은 온기, 용기, 동기 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인재상.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잘 녹여내서 우리가 자소서에 녹일 것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소서를 쓰면 안 돼요. 항상 기업의 이슈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 번만 볼 거예요. 각 문항당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마스터하시고 이 영상을 2번 이상 반복해서 보세요. 1.5 배속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문항의 우선순위는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번 문항과 4번 문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제가 보는 자소서 이 유형의 속하는 거니깐요. 그럼 이 유형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앞에 가서 보세요. 이 유형은 약간 미래를 생각하는 문화 그리고 지원 동기라든가 그리고 내 생각을 좀 더 표현해서 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생각과 그 산업의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결국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 문항이다. 내 경험을 그냥 푸는 문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중대는 항상 이 유형에 포인트를 둡니다. 그 문항이 뭐다? 1 번과 4번 문항의 우선순위를 쪼금 더 두세요. 그리고 2 번과 3번 문항은 그다음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항 바로 볼게요. 이거 제가 23 년도 하반기 때 거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련된 영상을 제가 밑에 고정 댓글 링크로 걸어 드릴게요. 이거 똑같이 설명해 놓습니다. 흔히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방법은 지원 동기 작성 방법은 항상 4 가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뭐 여러분들의 뭐 경험적 지원 동기라든가 직무 지원 동기, 산업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요 4 개에서 쓰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면 돼요. 그리고 이 방법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워. "내가 비전공자다. 내가 은행 자소서를 한 번도 안 써 봤다. 나는 여지껏 금융 공기업만 해 왔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챗GPT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여러분 고정 댓글로 제가 영상과 블로그를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이 영상은 따로 보세요. 알겠죠? 이걸 보시고 오늘은 여기에 추가되는 한 가지의 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선한 방법이에요. 자소서에 제가 2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1번 유형과 2번 유형. 자 그러면 1번 문항 지원 동기는 1 유형이에요? 2 유형이에요? 그렇죠. 2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뭘 작성해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 GPT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을 해 보라고요.
제가 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막 고뇌하고 창작을 하려고 하잖아, 우리가, 우리 생존이들. 그런데 그 창작의 시간보다 내가 이렇게 한번 찾아서 이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 보라는 의도입니다. 이걸 똑같이 베끼라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하나은행이 지원한 이유, 그리고 지원 분야와 연관 지어서 작성하라고 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4 가지 방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또 어렵거나 또 새로운 걸 원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객 중심적인 태도를 강조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표시를 해 놨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신 쪽에 가고 싶어. 그럼 일반에 지원을 하는 거지만 일반에서도 내가 여신 쪽을 왜 담당하고 싶은지, 기업 금융을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쪽으로 자소서에 결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여신 쪽 그리고 기업 금융 쪽에서 "대출 업무로 성장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요러한 뉘앙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들의 금융적인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금융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서 저는 하나은행에서 기업금융 대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쉽게.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이제 지원 분야와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형에는 자소서에 사례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사실. 왜?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쓸 말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례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고객들과 금융 상담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 요구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서 그들의 신뢰를 얻은 경험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저는 금융권에 경험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고객들과 금융 상담을 담당하면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대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계약직 뭐 이런 직무를 하면서 고객과 담당하면서 항상 고객들의 다양한 어떠한 요구 속에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그들의 신뢰를 얻은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야? 지원하는 분야와 연관이 있는 거야. 내가 금융은 담당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람과 만나고 사람을 통한 소통을 더 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경청하면서 그들한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역량이나 인재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금융의 경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경험을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이게 면접장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들 미안한데 편집이 없이 갈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약간 제가 버벅대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밑에 남겨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금융 상황에 처한 고객들에게 그래서 나는 적합한 대출을 제공하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그들의 이해를 돕는 등 고객 중심적 태도를 유지했다. 그럼 뭐야? 결국 지원 분야와 연관 지어서 말하라고 하면 결국 나는 사람과 많이 만나보고 소통하고 그들의 얘기에 주목하고 집중해서 그들한테 신뢰를 받은 경험이 있고 결국 이러한 경험들과 내가 하나은행에서 즉 기업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내가 하나은행에서 앞으로 뭘 해 보겠다라고 하는 식의 지원 동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뭐다? 내가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이런 걸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신족 대출 업무에서는 고객들의 신용평가와 대출 승인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더라. 이건 내가 책에서도 봤고 FA 5050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봤고 그리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도 봤고 막 다 봤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말을 쪼끔 더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분야에서 내가 그런 데 성장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특히나 금융 분석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라고 GPT는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그치면 안 돼요. 여기에 있는 말을 조금은 여러분들 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좋지만 결국 뭐예요? 이거? 나만 좋은 거잖아. 결국 뭐다? 이러한 것들, 금융 분석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시켜서 결국 고객을 위한 다양한 어떠한 기업 대출에 관련된 그리고 고객에 관련된 기업사들의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결국 이유가 지원 동기는 많이 있지만 결국 나만의 이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듯한 관점과 사고를 갖고 작성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또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내가 어떠한 대외 활동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지금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냥 가이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외우면 안 된다고요. 이게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why 나가 없어요. 결국 자소서든 면접이든 면접 준비의 강점은 뭐예요?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why, 왜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me, 그거에 대한 나의 경험을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금 공식대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10분이 지났어요. 원래 여기서 끝이 나야 되나? 자, 요렇게만 작성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 조금 더 면접 준다고 얘기한 거 들어볼래? 그러면 이 다음부터 그냥 쭉 들어보세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내가 만약에 뭐 개인 금융을 지원한다. 일반에 수신에. 이건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게 그냥 쪼개는 거예요. 그냥 일반으로 지원하는 거겠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여신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일반에 여신도 있고 지역인재 여신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열망. 이게 사례야. 이게 사례를 여러분 제가 지금 만든 게 아니라 GPT한테 물어본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고대로 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는 지금 딱 정체돼 있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 취준생 딱 하면은 이게 취업에만 관련된 은행에 관련된 여기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받아들이기가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포장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저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금융적인 니즈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나라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가 그냥 무조건 저는 이래서 하나은행의 최신 이슈가 이래서 지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를 항상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나는 굉장히 큰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들의 다양한 문의사항을 처리하고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빈칸으로 해놓은 건 뭐예요? 여기서 꼭 은행에서 창구 업무 안 해도 된다고 여러분. 경험 없어도 된다고. 알바, 아까 얘기했잖아. 알바, 대외 활동, 여러분들 뭐 다른 업무,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나는 고객들의 다양한 문의사항을 처리해봤고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저는 수행해봤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 보니까 내가 진짜 고객들과의 소통 능력을 키우고 고객들한테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은행원의 직무 역량은 꼭 반드시 금융의 지식이 만렙되어야 될까요? 물론 만렙되면 좋지. 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또 표현하고 이것에 대한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고객들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얻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사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너무 어렵게만 접근한다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예시잖아, 예시. 이렇게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우리 생존이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요거예요, 요거. 알았죠? 딱 감을 얻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은행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거야. 고객들의 금융적인 요구에 맞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이거 야, 위에 거 이렇게 보고 밑에 것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금융적으로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맞춰서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나의 목표야. 왜? 나는 이전에도 이러한 다양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고객들이 만족할 때 나 너무 희열을 느꼈어. 근데 금융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희열을 느끼는데 내가 금융이라는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에 내가 더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금융에서 내가 하나은행에서 내가 개인 금융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뭘 하는 게 나의 목표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과거에 은행의 팀장으로서 고객들의 금융 목표와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팀원들과 협력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여러분, 은행의 팀장 여러분 아니잖아.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경험을 여기에 입력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규 고객 바탕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보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 결국 여러분 하나은행에 지원한 이유 지금 이슈를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그거를 막 이렇게 컨트롤 C를 할 텐데 그 이슈 좋아요. 물론 제가 기업 분석 자료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거 알려주는 거 그대로 하면 굉장히 좋은데 모든 내용을 그렇게만 하면 너무 딱딱하고 여러분들만의 Y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왜 그게 중요하냐면 면접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Y나를.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작년, 재작년 막 몇 년 전에도 저랑 수많은 친구들이 면접에서 연습을 했지만 자소서에서부터 시작을 잘못한 친구들은 면접에서도 진짜 힘들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일단 사고를 계속 확장하는 이러한 자소서 구성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만약에 뭐 PB로 가고 싶어. 그럼 또 마찬가지야. 일반도 있고 그리고 지역 인재 PB도 낼 수 있고 다 있잖아. 그럼 결국 이러한 것들
이 일을 하는데 이 직무를 내가 향후의 목표로 가는데 필요한 게 뭐야? 나는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은 내가 항상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고 대학 시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내가 흥미를 느꼈어. 사람에 대한 흥미, 소통을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걸 느꼈어. 그럼 봐봐요, 여러분. PB를 함에 있어서 특히 PB는 뭐예요? 고객과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부터 정리해야죠. Y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자소서의 구성을 잘못 방향을 잡으면 안 되는 게 Y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에 이슈를 붙이고 Y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직무를 넣어버리고 하면은 나중에 면접 때 진짜 여러분들 곤란해져요. 진짜예요. 특히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면접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거든요. 그쵸? 그럼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걸 다 암기할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흥미를 느낀다. 지원한 이유 뭐야? 이런 것들이지. 나라는 사람은 항상 문제 해결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좀 더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걸 붙여서 누군가한테 답을 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보니까 왜 PB 업무야. PB 직무인 것 같아. 왜? PB도 보니까 내가 현장 방문 면접준대랑 얘기 들어서 FA 500도 해 보고 현직자도 만나보고 하니까 와 이게 진짜 고객들한테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고객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고 또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했더니 막 고객들이 변하는 게 느껴져. 내가 간접적으로 보니까. 와 나 그것들 보면서 '아 나 저런 PB가 되고 싶어.' 이걸 내가 느꼈다는 거지. 그럼 지원한 이유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한 이유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거야. 금융문화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 약간 아쉬운 건 뭐예요? 그냥 이건 나만의 이유잖아. 금융 분야는 항상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줌과 동시에 누군가한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저는 어떠한 이유로 생각됩니다. 라고 재정의가 하면 또 달라져. 그쵸? 또 달라지죠.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지원 동기도 쉽게 뽑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막 뒤에도 나왔겠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중지할게요. 오늘은 어떤 방법 봤어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재밌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금 지원 동기 작성법을 봤죠. 반드시 여러분 지난 영상의 지원 동기를 보세요. 고정 댓글에 그거를 1.5배속으로 보시고 오늘 제가 GPT를 활용한 방법을 보세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은행 기업 분석 자료 프리미엄형 기준입니다. 상반기 프리미엄형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시간으로 이 모든 이슈들을 요약해서 축약해 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자소서 면접에 적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최신 버전은 이제 내일부터 공유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랑 저희 금보사 카페에 올려놨기 때문에 필요한 친구들은 요거 활용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자소서 한문항 이벤트도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블로그를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제 하나하나 자소서 쓸 때 막 이슈라든가 그런 거 고민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지금 금보석 카페에 오시면은 이것만 보셔도 돼요. 여기 지금 기업 분석 핵심에 하나하나 관련된 걸 눌러보세요. 그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관련된 지금 신문 기사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소서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생존 자소서 탭이 있어요. 면접 중대량 자소서 공략 요거는 이제 블로그 글을 제가 갖고 온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세요. 공지사항을 눌러보세요. 공지사항을 눌러보시고 맨 위에 금융권 취준생들을 위한 테크트리 있죠. 요거를 누르셔서 이 밑에 있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요.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전체 취업시장. 우리가 금융권을 준비하지만 저는 전체 취업시장을 또 준비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스마트 자소서라든가 스마트 자소서 경험 정리라든가 산업 기업 분석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꼭 반드시 1.5배속으로 보시고 여러분들 학습하시고 그리고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연이어서 학습해 보세요. 여러분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하나는 1번은 조금 제가 사례를 좀 더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했지만 다음 영상부터는 10분 이내로 영상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동하면서 1.5배속으로 꼭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세요. 생존!